부천국제판타지 영화제 소주위원장 정주영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요즘 한국 영화 난리 났죠. 전체로 팬데믹 이후 회복이 안 되는데, 물론 최근에 모험도시가 그나마 반짝하고 우리를 반갑게 해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상황이 학계는 물론이고 평단, 여러 저널리스트들 모두 분석하고 해결방을 찾아가는데 쉽지 않죠. 게다가 요즘에 국제영화제마저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영화제 27번째를 맞아서 꿋꿋하게 잘 나가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들의 성원과 지원 필요한 때입니다. 부탁합니다. 네, 정재현 조직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신철 집행위원장님의 올해 영화제 방향과 특징 그리고 올해의 테마작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집행위원장 신철입니다. 감독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단히 어렵고 그리고 앞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또 스트리밍 서비스하고 또 AI하고 또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아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영화제 내부로는 새로운 생각들을 좀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화의 정의를 다시 해야 된다. 저희가 이제 계속 주장을 해왔었고, 그래서 지난해에는 오징어 게임에 저희가 최초로 시리즈 영화상이라는 걸 수상하기도 했고 시상을 하기도 했고 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올해 지금 그래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여기도 있지만 영화 플러스라는 플러스 많이 쓰고 있지만 영화 플러스라는 쪽이 가장 잘 설명을 하는 것 같아서 영화 플러스라는 슬로건으로 영화의 재정이 이런 것들을 좀 포함시키는 얘기로 영화 플러스 죄송합니다. 밥을 못 먹어가지고요. 서브웨이 샌드위치 잠깐 먹다가 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영화 플러스라는 컨셉을 좀 가지고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화두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영화 본령의 테리토리가 굉장히 넓었지만 다 분할이 돼서 다른 나라처럼 존재해 왔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좀 합쳐져야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영화의 만화를, 영화의 웹툰을, 영화의 AI를, 영화의 시리즈를 과연 어떻게 더할 것인가, 이게 저희의 화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저희 부천에 한국 만화영상 만화영상진흥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거의 한국 만화의 대표 기관 격인데 그쪽에서 만화와 웹툰을 굉장히 신경을 육성을 해오고 있어 왔는데 얼마 전에 같이 거기 만화영상진흥원하고 출장을 잠깐 갈 기회가 있었는데 한국 웹툰에 대해서 아마 만화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전체 시장의 한 70% 이상을 일본 망가가 차지하고 있어요. 출판 쪽은. 그런데 한국 웹툰이 거기에서 이제 일본 망가의 와중에 웹툰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고 여러분들 소식 많이 들으셨겠지만 그래서 외국 출판 업자들이 한국 여태까지 그렇게 출판했던 친구들이 굉장히 한국 웹툰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써요. 관심을 엄청나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망가의 정글에서 한국 웹툰이 좀 도드라지게 보이기 시작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K-pop,
K 드라마, K 웹툰 뭐 이런 것들이 쭉 성장해 나오고 있는 속에서 영화가 과연 어떻게 그들과 같이 생태계를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 실험하고 노력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의 화두를 영화 플러스라고 잡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좀 어려운 시기 속에서 어떤 솔루션을 좀 찾아보려고 지금 노력을 여러 가지로 하고 시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개막작 말씀드려요. 네, 올해 개막작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올해 개막작은 여러분들이 잘 좋아하시는,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미드소마의 감독 아리에스터의 신작 이 보이즈 어프레이드. 저는 그냥 한국말로 보가 쫄았어요 이러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더라고요. 아리에스터 보가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영화인데 저희가 아리에스터 감독이 부천영화제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가 맞는 부분들이 있는 감독이어서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아리에스터를 좀 모시려고 되게 한 3년 동안 노력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올해 어떻게 그런 기회가 됐어요. 그래서 그게 어디까지 개막작 상영 이외에 어디까지 확장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행사를 좀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려드리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되게 기쁩니다. 하여튼 아리에스터를 아리에스터 영화를 저희가 소개를 할 수 있게 돼서 대단히 기쁘고요. 그리고 아리에스터를 직접 만나서 또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아리에스터가 한 5개의 한국 영화를 뽑았더라고요. 가장 좋아하는 영화. 혹시 다 아시겠지만 저기 김기영 감독님 반영, 이창동 감독님 영화 2개, 미량하고 머니하고, 장항준 감독 지기를 지켜라. 그러다가 리메이크는 안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곡성 이렇게 뽑았었는데, 그래서 그리고 그런 농담을 한 적이 있었다고 그래요. 자기가 최근 10년 동안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자기는 안 그래도 한국 사람 태어났어야 되는 것 같다는 농담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는지 한번 좀 물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럴 수 있는 기회를 좀 한번 만들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대가 많이 되고, 이게 3시간이더라고요. 2시간 56분? 뭐 이렇게 긴 영화여서 한번 이렇게 소개하게 돼서 대단히 기쁩니다. 그리고 폐막작은 이거 시미즈 타카시 감독의,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지만 주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시미즈 타카시 감독의 모두의 노래라는 영화를 골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월드 프리미어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때가 잘 맞고 또 우리 프로그램에서 잘 정돈을 하셔서 월드 프리미어를 시미즈 감독의 월드 프리미어를 하게 됐습니다. 이게 대단히 재미있는 발상인데, 이제 사운드 테이프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공포들을 그리고 있는데, 공포 영화는 연출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막작과 폐막작은 아리가 열고 시미즈가 닫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개막작이나 폐막작 중에 이 가운데 있는 개막작이나 폐막작 중에 저희가 한국 영화를 다 고르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는데 그러지를 하여튼 여러 가지 사정상 그러지를 못했고, 그 중간에 여러 가지 우리 섹션 중에 좋은 한국 영화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신경 써서 좀 봐주시고,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한국 영화를 제작하는 방식, 배급하는 방식, 그리고 기획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변해야 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고민을 좀 하고 있고요. 좀 좋은 결실을 내년에 좀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한국 영화 현실에 관한 여러 가지 이 얘기들을 이번 영화제 내에서 컨퍼런스를 좀 꽤 심도 있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로테르담 영화제에 갔을 때 거기 영화제 관계자들이 하루 종일 끝장 토론하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래야 되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 싶고, 굉장히 큰 위기가 왔고 굉장히 큰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벽이 무너지는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크리에이터들한테. 그래서 그런 기회를 잘 살리고, 저희 영화제는 그런 기회와 방법과 지원을 그런 새로운 재능들한테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를 좀 잘 살려서 더욱 가치 있는 영화제로 만들어 나가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철 집행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올해의 개폐막작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올해 저희가 상영하게 될 작품들 그리고 주요 행사들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럼 먼저 김영덕 수석 프로그래머가 부천 초이스, 부천국제영화제, 부천국제 펜타스 영화제 국제 경쟁 부분이죠. 부천 초이스 및 주요 섹션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천 초이스는 대대로 이 새로운 세계관과 독창적인 스타일을 가진 이 신지인 작가들을 발굴해 왔는데요. 올해도 굉장히 10편의 작품 중에 대부분 작품들이 감독의 데뷔작들입니다. 특히 저희가 이제 기쁘게 생각하는 것은 2019년에 이 프로젝트 수상 이후에 팬데믹 기간 동안 제작을 해서 올해 칸 영화제 비평가 주간에서 대상을 수상한 호랑이 소녀가 저희 이제 부천 초이스에 선정되었고, 또 드라이브 마이카의 시나리오 작가 출신인 오에다 감비사의 고래의 뼈라든지 그 배우 출신이 또 대만의 유명 배우인 가진동이 이제 구파도 감독과 손잡고 구파도 감독의 시나리오로 장편 데뷔, 연출 데뷔한 흑교육 등 기대의 작들이 있고요. 또 동구권 SF 향수가 느껴진 오랜만에 찾아온 체코의 SF 스릴러 레스토레이션 포인트, 그리고 사회비판적 시선을 안고 있는 호러 칠레의 주술, 그리고 현대인의 불안을 세밀하게 관찰하는 심리 스릴러 슈퍼포지션 등 유럽 쪽도 많은 신진 감독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에 가까이 다가온 AI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경고하는 AI 소녀, 고독과 유해한 남성성에 대한 우리의 두려움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더 시딩 등이 올해 관객들을 맞이합니다. 부천 초이스 단편 부문에는 전 세계에서 출품된 802편의 단편들 중에서 14편이 선정되었습니다. 장르적인 요소라든지 그 다음에 클래식한 촬영 기법과 영화적 문법으로 해결하는 경향,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세계 장르 거장들의 능수능란함을 선보이는 매드맥스 섹션이 있습니다. 올해 6편의 작품이 상영되고요. 인도네시아 슈퍼히어로물 3아시는 여성 슈퍼히어로 서사가 돋보이고, 자전적인 성장 영화죠. 토나카 카즈야 감독의 싱글레이트는 감독이 직접 손으로 만든 그 특수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그 작품 속에 모티브가 되는 오리지널 턴포인트 10시 40분 고등학교 때 만든 작품인데, 이 작품을 복원 상영해서 함께 마스터 클래스를 엽니다. 파티아킨의 신작 라인골드, 그리고 프랑스 영화 이다나 깡땡 두피의 지상천외한 코미디에 흡연하면 기침한다. 스페인 거장 알렉스 드라 이글레시아의 신작 코미디 넷은 너무 많아 등 비판의 색깔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거장들의 작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통 호러, 하드코어, 액션 장르의 최신작을 모아서 역시 이제 매니아들이 가장 사랑하는 이 맛깔난 섹션이 아드레날린 라이드 섹션입니다. 지옥 갑자원으로 예전에 부천에서 이제 큰 인기를 모았던 야마구치 유다이 감독이 신작으로 찾아왔습니다. 1%. 그리고 그 포크호로 모두의 행복을 위해, 나카지마 유토의 주연인 맨홀 등 그 일본 영화들이 찾아오고요. 홍콩에서 하드코어 법정 스릴러 스파링 파트너와 소희청 감독의 운명 등 화제작이 기대됩니다. 역시 부천에 키운 이 프로젝트 수상작인 필리핀의 케네스 다가탄 감독의 숲의 요정은 올해 선댄스 미드나잇 섹션에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 외에 멕시코 장르 영화의 선봉, 후르의 미셸 그라우의 신작 광기라든지 넌스플로이테이션 장르에 대한 그 여성적인 관점을 돋보이는 영혼의 안식처 등이 월드 프리미어로 상영되고, 디스토피아 SF 장르와 여성 액션 스릴러의 결합인 메모리 오브 워터, 심리 스릴러 악몽 속으로는 역시 부천의 프로젝트 마켓인 아프의 선정작으로서 여성 감독의 활약이 도드라지는 작품입니다. 전설적인 호러 시리즈 이블데드의 신작 이블데드 라이즈, 브랜든 크로넨버그의 세 번째 장편 인피니티 풀, 80년대 슬래셔의 과격하고 폭력적인 완벽한 재현인 테리파이어 2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호러 팬들이 열광적으로 기다리는 작품들입니다. SF 및 하드보일드 스릴러 장르를 소개하는 메탈 누아르 섹션입니다. 다비드 조나나의 두 번째 단편 영웅의 조건, 그리고 올해 칸 미드나이트에 선정돼서 레드카펫을 밟은 아누라 카시아의 복수 케네디, 세계 최초로 공개되는 인도 감독 수디프 카누알의 데뷔작 프라이버시, 레바논의 암울한 정치적 문화 다만 다크 등 누아르들과 소비주의 의식체계를 풍자하는 디스토피아 SF 디비니티, 영생의 성수, 저예산 사기꾼 스릴러 모놀리스 등 데뷔작과 H.P. 러브크래프트의 원작을 각색한 헤드 그레이엄 주연, 조린치 감독의 악의 육체 등이 선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남녀노소 모두에게 재미와 감동을 선사하는 저생산 패밀리 섹션은 부천 지역의 어린이로 구성된 이상한 어린이 심사단이 자기들의 최애작에게 저세상 패밀리상을 시상합니다. 어린이 SF 가족영화 리놀륨과 330명의 오디션 중에서 뽑힌 아미코 역의 그 주연의 연기가 빛나는 아미코, 중국 고전을 바탕으로 한 캐릭터와 스페이스 오페라 장르를 결합시킨 애니메이션 신신방양전, 그리고 어린이들이 즐길 만한 깜찍한 단편 4편이 소개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한국 영화 섹션, 그리고 배우 특별전, 부천의 시그니처 프로그램 중에 하나죠. 그리고 또 올해 부천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독특한 상영에 대해서 모은영 프로그래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담당 프로그래머 모은영입니다. 숨어있네요. 이제 찾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영화제는 이렇게 안 하고 저희가 재밌게 할 거예요. 죄송합니다. 네. 아니, 정말 이렇게 저희가 한 3년 정도를 이렇게 기자회견 할 때 이렇게 마스크를 마주하고 정말 조심조심하게 했는데, 오늘 이렇게 또 마스크 없이 이렇게 마주한 걸 보니까요, 진짜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시작됐구나.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이 부천의 활력과 이 에너지를 다시 이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또 문득 많이 들었고요. 이 한국 영화의 이 코리안 판타스틱 분은요, 저희가 한국 저예산 장르 영화들을 좀 장려하고 응원하기 위해서 만든 섹션인데요. 2016년 20회 때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8년 정도 시간이 됐는데요. 이 10년 정도 이제 10년 정도의 시간 동안 그동안에 굉장히 많은 그 감독들을, 신인 감독들을 또 발굴하고 그 영화들을 상영된 영화들이 또 극장 상영으로도 이어지는 그런 어느 정도의 성과들을 좀 만들어지게 됐고요. 이제 막 그 시작된 것들의 좀 그 성과들이 조금씩 보이는 이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0년이 되는 한 앞으로 2년 뒤 2000한 그
2025년 정도에는 저희가 정말 이 첫 번째 첫 회에서 상영했던 감독의 굉장히 큰 벌써 뭐 매드맥스 섹션에서 상영되기는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 감독님들의 개막작이나 폐막작이나 뭐 이런 식의 이 영화들로 결과들로 좀 왔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올해는 그 10편의 영화들이 또 상영이 되게 됩니다. 10편의 장편과 16편의 단편이 상영이 되는데요. 저희가 올해 단편은 1300편이 그 공모가 됐는데 그동안에 매년 그 최고 이 출품작을 기록을 갱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도 정말 올해는 거의 뭐 한 2,000편이 들어오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사실은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1,400편이었고 올해는 1,300편으로 살짝 줄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제 여전히 많은 그 작품이고요. 그 중에서 되도록이면 많은 그 한국 작품들을 좀 상영하기 위해서 경쟁 외에도 또 엑스라지 섹션에서 또 많은 작품들을 또 상영하고자 예술위원분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또 하셨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단편 섹션에서는요 작년에 이어서 배우분들의 또 단편들도 좀 주목할 만한 단편들이 있는데요. 그 장동윤 배우와 문문석 배우 그리고 유준상 배우 이분들의 이 단편들이 굉장히 좋은 작품들입니다. 그래서 그 영화제에 직접 찾아오셔서 함께 확인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의 시그니처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 배우특별전 올해는 뭐 더 이상 저희가 매년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배우입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올해야말로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배우인 것 같습니다. 한국 영화에서 가장 뜨거운 배우라고 할 수 있는 이 최민식 배우의 특별전을 준비를 했고요. 10편의 작품이 상영이 됩니다. 미국님께서 직접 선정을 한 작품이고요. 그 선정 기준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이 선정을 하게 됐는데요. 그 기준은 영화제 기간 동안에 진행되는 기자회견에서 직접 물어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는 자리가 또 마련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에 이 10편에는 그동안에 조금 보기 힘들었던 쉬리도 이번에 이제 또 상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2편의 80년대에 아카데미에서 촬영했었던 단편들도 그 영상자료과 함께 복원을 해서요. 최초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올해 이제 그 영화제를 본격적으로 다시 그 모든 경계들을 좀 사라지게 이 영화들을 시작을 하면서 그 좀 그 야심차게 관객과 함께하는 프로그램들을 특별한 프로그램을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덕후들의 밤이라고 하는 프로그램과 비마이 게스트라고 해서 그 제작진들이 관객과 바로 소통하고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이 프로그램들을 마련을 했는데요. 이 프로그램들과 함께 좀 이 부천에 다시 좀 뜨거운 6월 말 7월 초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가 마지막으로 그 지금 저희가 의도한 건 아닌데 저희 포스터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뉴진스 말씀을 많이 연상된다고 하시는데요. 그 뉴진스의 프로듀서인 250이 저희 이제 영화제 기간 동안에요. 그 뽕을 찾아서라고 하는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큐멘터리를 상영하고 영화제 기간 동안에 그 와서 함께 또 이야기하는 자리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준비하실 게 많아서 말씀드릴 게 되게 많고 깁니다. 네, 앞으로 해주시는 우리 프로그래머님들 핵심만 부탁드리는데요. 네, 이분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남종석 프로그래머께서 포크호러 특별전을 비롯한 기타 특별전, 그 다음에 클래식 보건 섹션이죠. 스트레인지 오마주 부분 설명을 드리고 부천영화제 장르 산업 프로그램이죠. BIG에 대해서 개괄적인 소개 드리겠습니다. 네, 제목은 지금 말씀 짧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전 세계적으로 보건 사업이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올해 저희가 스트레인지 오마주는 진짜 풍성하게 명작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처음으로 마디 호러의 거장인 데이비드 크로니버그의 네이키드 런치, 그리고 퀴어스남의 악동인 그레가 라키의 드림 제너레이션, 장구경 주연의 강가명 감독 작품인 영화 청춘, 그리고 양자경 장만원, 내연방 주연의 두기봉 감독의 액션물인 동방사역들은 새롭게 된 4K 레스토레이션 복원판으로 부천에서 처음 소개됩니다. 또한 다카시 반네
에도 그리고 권사토시 감독의 청년여, 김기춘 감독의 투명인간들도 소개될 예정입니다. 아까 언급드렸던 포코로 박지현 프로님이 언급하셨던 포코로 잔혹하였다 믿음은 테러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는데요. 저희 전체 프로그램들이 공동으로 기획했습니다. 총 11편의 장단편 영화뿐만이 아니라 메가토크 등이 준비되어 있고요. 역사를 살펴보게 됩니다. 우선 장래의 효시인 스웨덴 무성영화 핵산 마네들, 그리고 대표하는 불손산 삼위일체 중에 하나로 보통 서태니 피부, 한국 무속호러의 충격적인 악령, 그리고 폴크호러를 현대적으로 탈바꿈한 킬리스트 등을 영화사와 흐름을 같이 온 이 장르의 다양한 부분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별전은 저희 부천시 50주년 기념전인데요. 이것도 저희 프로그램들이 엄청 연전을 해서 1973년에 발표된 50년 된 영화들을 저희가 하면서 관객들과 함께 하고 기념하는 특별전을 마련했습니다. 이소룡의 주연의 용재모주, 라빈 할도 감독의 더 위컬맨, 조지 루카스의 청춘 낙서, 그리고 국내 최초로 소개된 앤디 워홀의 3D 입체 영화 프랭켄슈타인까지 저희 부천을 찾게 됩니다. 다음으로 저희 인더스트리 프로그램 BIG에 대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BIG는 Bifan Industry Gathering, 크게 나프 프로젝트 마켓, 현상영화학교, 그리고 메이드 인 아시아 세 가지 주요 부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프로젝트 미팅, 워크샵, 패널 토크 등 현장 일정뿐만이 아니라 P&I 스크리닝, 게들타운 강의, 그리고 라이브 스트리밍 등 보완적인 온라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강화된 글로벌 프로그램을 완벽하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프로젝트 마켓에 관련해서 꾸준히 저희는 이 작품이 완성화되는 하나의 팔록시 역할을 해왔는데요. 올해도 경쟁장 2편을 포함한 6편의 전 프로젝트들이 저희 부천을 찾습니다. 올해는 18개국에서 선정된 29건의 프로젝트를 맞이하는데요. 일본 스팟라이트, 북유럽 노르딕 지역 하이라이트, 그리고 대만 및 타이베이 정부 기구의 교류 등 다수의 해외 파트너들과 올해 함께 맞이합니다. 그리고 올해 한상영화학교는 저명한 할리우드 영화 베테랑인 베리 사바트님을 올해 학장으로 선정했습니다. 총 17개국 중에서 30명의 참가자들이 선정되어서 그들에게 심화강의, 공동 프로젝트 구성 및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고요. 이들이 이런 경험을 통해서 썬댄스, 동경, 토론토, 스위스 등 세계적 진출에 성공한 전 참가자들의 발자취를 따라 그들의 프로젝트를 보강시키고 저희 프로젝트 마켓을 통해서 완성시키기를 저희가 보강 그리고 보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BIG 중에서 올해 특히 아시아 장르 영화 산업 전 정책 네트워크 프로그램 메이드 인 아시아가 많이 확대됐습니다. 또 2020년 저희가 시작한 괴담 캠퍼스 사업도 계속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데요. 이 두 사업에 대해서 김영덕 수석 프로그래머가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메이드 인 아시아는 2016년에 시작했습니다. 올해 한번 다시 도약을 하고자 합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아시아 영화 산업 보고서는 기존의 12개 국가에서 중앙아시아와 몽골리아를 포함한 총 17개 국가로 확대해서 올해 영화제의 보고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 영화 산업의 주요 의제를 다루는 포럼을 통해서 서로의 해법과 비전을 공유하고 지속적으로 연대할 수 있는 파트너십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올해 6월 30일 하루 동안 3개의 세션이 이루어지는데요. 엔데믹 시대의 한일 영화 산업 진단과 해법, 아시아 영화 산업의 미래, 그리고 영진이와 공동 주최하는 아시아 영화 협업 활성화까지 위기와 전환기의 핵심적인 의제를 아우르고자 합니다. 메이드 인 아시아는 아시아의 다양한 민관 기관과 협약을 맺고 파트너십을 확장해 아시아 영화 산업 협력 기구의 모태가 되고자 합니다. 스토리와 창조적 재능을 발굴 지원하는 괴담 캠퍼스는 올해 시즌 4를 맞이합니다. 부천 괴담 공모전 수상작으로 부천 괴담집을 출판하고 영화제를 찾은 관계자와 각 도서관에 배포를 하게 됩니다.
부천에 대한 흥미롭고 신기한 이야기의 한 편이 실리는데요. 부천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게 함은 물론 이후 제2차 콘텐츠로 재창조될 수 있는 원천이 될 것입니다. 지난해 그 지원작 괴담 단편이 올해 7편 세계 최초로 상영됩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대만의 기관과 국제 협약을 맺고 그 두 나라의 인재를 초청해서 괴담 레지던시를 합니다. 네, 한 달 동안 부천에 머무르면서 본인의 프로젝트를 기획 개발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괴담 기획 개발 캠프 프로젝트 중 우수 프로젝트는 이 하반기 대만에서 피칭 기회를 갖고 또 우리 완성된 괴담 단편 2편이 타이베이에서 상영되게 됩니다. 영화제 기간 중에 괴담 캠퍼스 시상식과 추리소설의 여왕 선미애 작가가 여는 괴담 비급 클래스, 그리고 장르 출판사와 함께하는 장르 문화 미니 도서 등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괴담 기획 개발 캠프 프로젝트 8편과 국제 레지던시 2편 이렇게 총 10편이 하반기에 별도의 피칭 행사를 가질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으로 그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의 XR 콘텐츠 특화 프로그램이죠. 비욘드 리얼리티를 맡고 계신 김종민 큐레이터가 해당 프로그램의 올해 작품들 그리고 프로그램들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욘드 리얼리티는 부천 영화에서 가장 좀 독특한 섹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게 벌써 올해로 8년째가 되었더라고요. 아까 신철 집행위원장님께서 영화 플러스 얘기를 하셨는데 아마 그쪽 분야에서 역할을 담당하는 게 또 저희 섹션이 아닌가 싶습니다. 영화를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지만 스토리텔링이라는 걸 본질로 놓고 다양한 매체 또 다양한 과학적인 기술 진보를 흡수해서 새로운 표현 양식과 또 새로운 형태의 어떤 미디엄을 만들어 나가는 작품들을 좀 모아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 8년의 기간 동안 VR, AR, 메타버스, NFT 여러 가지 핫한 키워드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기술적인 어떤 용어들보다도 이 미디엄을 활용해서 체험하는, 경험하는 이야기, 또 상호작용하는 이야기, 이런 이머시브 스토리텔링에 매진해온 여러 좋은 작품들을 모아서 선보이고 있습니다. 올해도 국내에 이제 우수 작품 31편을 모아서 소개할 예정이고요. 올해는 또 이제 여러 같이 함께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 과학창의재단의 도움을 받아서 어떤 이제 사운드, 생명과학, SF와 관련된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프랑스, 대만, 여러 이제 좀 그 많은 좋은 작품들을 만드는 이제 국가들이 있는데요. 올해는 또 캐나다와 한국이 수교 60주년이기도 하고 또 이머시브 컨텐츠를 또 아주 잘 만드는 지역이 퀘벡이라고 몬트리올 중심으로 하고 있는 또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세 편의 또 좋은 작품들을 초청해 오게 되었습니다. 헤드셋을 쓰지 않고 경험할 수 있는 되게 다양한 형태의 작품들이라 꼭 와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문화재단이 한양도성이라는 테마로 이제 이런 XR 컨텐츠를 쭉 만들어 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2편을 또 소개할 예정입니다. 또 그 중에 하나인 시인의 방은 작년 이제 베니스 영화제 경쟁작으로 선정되게 했던 작품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가우디가 마지막에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을 만들 때의 장면을 이제 재구성한 가우디 신성한 아틀리에라는 작품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MR 콘텐츠인 엑스케이프도 있는데 되게 다양한 형태로 인접 예술 장르랑 또 인접 미디어로 확장되어 가고 있는 다양한 작품들을 직접 와서 체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그 유니티 코리아랑 아이벡스 스튜디오랑 함께 이제 콘텐츠잼이라는 행사를 영화제 이후 이제 하반기에 진행할 예정인데요. 2박 3일 동안 마치 게임 해커톤 하듯이 창작자들이 모여서 짧은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그 창작 툴, 새로 만들어진 이제 창작 툴을 활용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프로젝트고요.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아까 이제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컨텐츠를 만드는 새로운 방법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들을 좀 구체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8년 동안 성원해 주신 덕분에 그 빌드 리얼리티가 아시아에서 좀 중요하게 여겨지는 XR 이머시브 페스티벌의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창작자들이 기술과 예술의 분야를 넘나들면서 다양한 이야기를 만들고 또 이런 것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는 어떤 네트워크의 장으로서 앞으로도 열심히 활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작년과 또 다르게 코리안 판타스틱 영화 플러스 K-팝이라는 부분에서 왜 그 많은 컨텐츠 중에서 K-팝을 지목을 하시는지 궁금하고 250 다큐멘터리뿐만 아니라 BTS 다큐멘터리도 두 편 상영을 하시는데 이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 영화 플러스를 하면서 올해 또 이제 웹툰 이 문화선이라는 토양에서 웹툰가의 이 입장도 계속 이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지만요. 이제 동시에 또 이 영화가 사실은 최근에 보면 아주 너무나 다양한 부분과 다 확장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런 K-팝 역시 그냥 이렇게 공연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또다시 뭐 영화화 한다던가 영상이라던가 이런 부분으로 또 다른 팬들을 계속 확장해 가는 모습을 보게 됐고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단순하게 저희가 올해 영화 플러스뿐만 아니라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새로운 팬의 또 이제 영화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팬의 확장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뭐 시리즈라던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BL이라고 해서 조금 하위 문화에 있었던 이런 팬들의 확장들을 계속 고려해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K-팝과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고요. 그 시작은 그 250의 이 뽕을 찾아서 해서 시작이 된 거이기도 했고요. 고백 드리자면 마치 이제 뽕을 찾아서처럼 저도 K-팝을 찾아서 이 여정을 좀 시작을 했고요. 어떻게 보면 조금 다 저희가 오늘 이번은 다 이런 영화 플러스가 다 시작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조금 더 계속해서 확장해 가고 저희가 하나하나 해왔던 부분이 어느 순간에 가면 이제 다 만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